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통년을 끌고 있는 저는 이석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석주 의원님이 저를 꼭 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요. 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계시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 서울의 균형발전, 모든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수권국가위원회 이런 다 파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보내죠,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석주 의원님께서 꼭 오셔서 이석주 의원님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게 됐고요. 저는 김길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외모나 이름이나 잘 모르실 거예요. 대표적인 일이 있다라면 얼마 전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제 한번 해제했었죠. 네,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던 도시계획위원장입니다. 네, 김길영입니다. 하여튼 2021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보궐선거로 시장이 된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를 가지고 22년도에 다시 당선이 됐어요. 그래갖고 첫 미팅에 저희 강남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자, 시장님, 우리 재건축 재개발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노원구, 중랑구, 어디 구로구 이런데 재건축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음마, 미도, 쌍용 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는 이런 큰 재건축 사업에 좀 사인을 한번 주셔야지, 한 스텝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게 더 이슈가 되지 않겠냐, 시장님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해서 바로 음마가 23년 11월에 정부구역 지정을 받게 됐죠. 왜? 음마 하면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재건축에. 그래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음마가 한 스텝을 갔죠. 근데 음마가 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미도도 신통기획을 하니까 바로 됐죠. 정부구역 지정이. 그죠? 음마는 10년 7개월 만에 정부구역 지정이 됐을 거예요. 네. 미도는 1년 8개월인가? 1년 6개월. 김기현 회장님 맞나요? 1년, 그죠? 예. 네. 하여튼 미도 엄청 빨리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음마가 됐던 미도가 됐던 쌍용이 됐던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넘어서는 뒤에서 확 밀어 제끼는 그런 불도저 같은 일들을 할 거고요. 또 우리 미도에서는 또 우리 이석주 의원님께서 또 여기 보시면은 이양수 의원님, 노회자 의원님, 구의원님들 다 오셨으니까 아마 큰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완전 전문가이신 거 다 아시죠? 네. 저 오늘 이렇게 제가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오늘 늦둥이 뵙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양숙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제도시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그 상임위를 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김길영 시의원님은 또 시위에서 또 열심히 하시고 저는 또 저대로 구에서 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이 지금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축하 인사하러 왔는데요. 단순히 이 설명회가 아닌 앞으로 미도 아파트가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정말 중요한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가운데 이석주 시의원이 서 있고요. 이석주 시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45년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핵심을 잘 찌르고 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행정적, 정무적 판단이 빨라서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도와주시고 저 김길영 시의원, 그다음에 또 우리 반가운 노회자 의원 함께 밀어붙이면 이 세상에서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 김길영 시의원님 열심히 하실 거고 이석주 시의원이 만약에 추진위원장이 된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서 열심히 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 구의회 그리고 마지막 강남구청이 이렇게 화합을 서로 삼박자로 사업을 추진해서 도와준다면 아마 미도 재건축이 승승장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님 잠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현입니다.
사실 오늘 김기령 시의원님 그리고 이양숙 구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를 굳이 불러주시네요. 제가 전에 구에 있었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 2000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재건축한 데가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하나도 잡음 없이 아주 일사천리로 잘 됐어요. 우리 사무장님을 앞으로 맡으실 우리 또 과천 7단지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치셨다고 아까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때 재건축을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그거를 처음 느끼고 어디 가나 재건축할 때는 제가 꼭 그 말씀을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석주 전 우리 시의원님, 서울시와 강남구 재건축에 앞장서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합세해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멋진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여의도에 재건축했던 재건축 그 조합장님이 천주교 신자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업무 추진비조차 주민들에게 다 소통하고 다 공개하고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이석주 우리 지금 추진위원으로 입후보하신 우리 위원님 정말 똑같이 잘하시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주민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업 전반 과정에 대한 비전이 되겠습니다. 발표는 미통연 이석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간략하게 제가 양정 소개를 다시 한번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석주 위원장께서는 강남구청 재건축 부서장, 서울시청의 건축직 공무원 등 실무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에 강남구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의원 4선 의원으로 특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주거재생, 도시건설 분야의 법령 개정, 일허가 및 대관 업무 지원 활동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으며 현재도 건축 설계 및 감리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강남구의 재건축 자문위원회 위원장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재건축 신문인 하우징 헤럴드, 칼럼 패널 등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미도 재건축 성공에 꼭 필요한 재건축 실무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준비된 재건축 전문가 이석주 위원장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70~80%가 거의 행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모른다든지 법 절차를 모르면은 그야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그 11단계나 20단계로도 나누는데 이것도 역시 재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메커니즘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으면은 업자들한테 다 이게 농락을 당한다고 그럴까요? 주체가 우리 주민인데.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법 절차를 이행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추진위원장, 함대장을 뽑아서 항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0년도 초에 그 우리 미도 아파트가 개발이 됐는데 2002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관리계획이 바뀌면서 22년간에 만에 관리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서 구역 지정까지 약 45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우리가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제 나왔느냐? 제가 이제 나왔겠습니까? 저는 15년 전에 미도 아파트, 저는 미도에 32년 살았는데 15년 전부터 저는 재건축 현장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굴 많이 내민다고.
카톡이나 문자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다는 아니죠. 그죠? 저는 15년간 뭔 일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개포 택지 개발에서 우리 미도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수 규제라든지 이거를 전부 하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서울시 국토부를 다니면서 50층 짓도록 만든 장본입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사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제한이나 신속 통합. 왜냐하면 정비계획은 주민 제한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서울시가 그럼 신속 통합을 해줄게 해서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그냥 놔두진 않았습니다. 59 소형이 59짜리 소형이요. 1500세대. 왜? 서울시가 임대주택이 너무 비싸다고 비싸다고 적은 걸 지라고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1500세대를 저는 과감하게 300세대를 축소해서 지금 정비 계획이 12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조리조 13만 톤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쫓아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제일 첫 장을 보면은요, 개포 택지 개발 변경이라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아마 언제냐면은 2011년도일 겁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저 좀 줘보세요. 이 사진이 국토교통부 도태호 차관방입니다, 이게. 여기 이영수 개포조합장 있고, 제가 있죠. 장덕권 조합장이 이제 우리 개포 재건축 연대가 국토부하고 서울시를 쫓아다니면서 뭘 했냐. 200%밖에 안 됐고, 평균 12층짜리 100만 평, 32개 단지였어요. 만들었잖아요. 300%로. 35층으로. 지금 50층으로 또 만들었죠. 그 다음에 구조안전진단. 사실 저는요, 미도아파트 지하실 21개 동 옥상 다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구의원 할 때였죠. 그때 안전진단 통과시켰었어요. 그 다음에 주민 제한으로 협상. 여기 우리 김기한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이때 우리 서울시 다니면서 협상을 했죠. 그 다음에 신속통합 지금 뭐 누구는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59 소형 축소했고 빗물조리조 이런 정비구역 안 결정하는 거는 사실 그런 거 있죠. 고생은 사람이 하고 생색은 사람이 내고 고생은 원숭이가 한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 저는 또 이 세금 문제인데 초과이득 환수 이거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 장기 보유라든지 그다음에 그 노령 그래서 거의 80% 정도 바뀌었는데요. 종부세 1,600명 우리 단원서 냈죠. 이게 저 손병석 차관이네요. 우리 국토부 쫓아갔죠. 공동재산세 지금 강남구 돈 많다 그러는데 타구한테 50% 뺏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 우리 국회 가서 데모했죠. 재산세도 그때 2008년도입니까? 50% 탕감을 했죠.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이 성공 목표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전략 전술 없이 그냥 했다가는 다 몰살당하죠. 우리 미도 아파트 재건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저는 법령, 행정, 경영, 기술을 거의 몸에 지금 익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총동원하고 이게 전략으로 보고요. 전술로서는 현장 경험이나 타지 사례 스와트 기법을 활용하겠다. 개포 지역만 해도 3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준공만 했지 이전 고시를 못해서 그 재산권 행세도 못하고 있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업자들한테만 맡기고 함대장은 그저 시간만 보내고 그래서 정말 똑똑한 함대장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미도 아파트 30평대는 준공만 하면은 아니면 착공만 하면은 60억, 80억은 간다. 왜? 왜 가느냐? 제가 이거를 증명을 다 했습니다. 제 논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미도만큼은 가고 우리 강남만큼은 가고
이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들 가지 마세요. 부자 되십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부터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저 건축이나 도시를 전공했는데, 저는 사실 이 고등학교 얘기 나왔는데, 저 고종 황제가 만든 1899년도에 만든 그 학교, 그 서울공업고등학교의 건축과를 졸업하고요. 얼마 전까지 내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50년간이 건축에 몸을 담았다. 사실 50년간 어느 한쪽에서 참 일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저는 한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미도 아파트 함대장이 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다 한 가지 또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인맥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제일 밑에 서울시 건의회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밖에 나오면은 서울시 건축직들에 대한 하원이 하나가 와 있었는데, 지금 부시장, 국장들 하며 1000명이라는 현직들과 그만둔 현직들 1000명, 이 1000명의 총수, 총회장을 제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저는 서울시 어딜 가도 안면행정입니다. 안면행정. 9급짜리, 8급짜리들한테 쩔쩔매는 조합장이, 쩔쩔매는 추진위원장이 어떻게 이 대함대를 끌고 가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히 인맥, 전문성, 지금까지 했던 제 그 능력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도와주세요. 자, 저는 오늘 이 미도 아파트가 가져가야 될 7가지의 행운의 숫자죠. 7가지의 특화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49층이지만 가장 멋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높지만 하이엔드를 추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시속통합계획안을 보면 동간격이 되게 좁죠. 거주 밀도가 높은데 동수를 줄여서 동간격을 최대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 동간격 사이로 양재천과 대모산과 구룡산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린 조망권에 극대화고요. 그다음에 조합원님 모든 세대 분들은 다 남향을 확보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 용적률 최대를 확보를 위해서 지반고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치미도는 제가 봤을 때 그 남부 순환도로에서 양재천 쪽으로 한 4, 5m 레벨 차가 있습니다. 이 대지를 인공지반화해서 좀 대지를 높이고 지상의 커뮤니티를 지하로 내린다고 하면 현재 용적률에 타 있는 커뮤니티 시설 면적만큼을 공분 면적으로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고 상향을 통해서 현재 지상의 용적률을 잡아먹고 있는 특정 시설들을 지하로 내리되, 그 지하가 순전히 지하가 아니죠. 데크에 있기 때문에 빛이 다 드는 법적인 지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방고 상향에 대한 추진도 필요하다. 그리고 공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층고 또한 최대치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 이제 집에 계시다가 나오셔도 편의를 누리셔야 되잖아요.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커뮤니티도 고급스럽게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린 내용의 큰 3가지 요약점인데요. 동수 최소화, 그 다음에 지방고 상향, 그 다음에 압도적 랜드마크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스터 플랜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준비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 회사에서 좀 비용을 좀 들여가면서 동영상을 짧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영상과 앞으로 보여드릴 기획안은 우리 주민분들하고 제가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저희 설계자가 그동안 서울시의 여러 주력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이 정도의 가치 있는 현장은 이 정도의 기획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본 거고요. 가볍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치에서 피어나는 품격 있는 일상, 구름 위를 걷듯 프리미엄 라이프가 피어나는 곳, 하루의 틈마다 작은 감동이 스며드는 대치동의 내일을 책임질 대치 미도 블러썸. 양재천의 유연한 선율을 품은 포디움은 물길의 흐름을 도시 속에 새겨줍니다. 개방감 있는 배치,
풍부한 녹지, 차별화된 커뮤니티와 입주자 동선을 고려한 설계는 일상 속에 여유와 품격을 더합니다. 반세기 넘게 대치동을 지켜온 미도 아파트. 이제 그 시간의 품격 위에 미래를 더할 시간입니다. 네, 이제 조감도 시퀀스를 계속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재천 남측에서 바라본 조감도고요. 아마 신속통합기획안보다는 훨씬 더 동간격이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후반부에서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동수를 대거 줄였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입체 데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은 평지지만 지방고 상향을 통해서 그걸 지하화해서 지상에 있는 용적률을 지하로 내려보내고 그만큼의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공급 면적을 더 찾아야 된다라는 사업성의 극대화 전략으로 도입을 해봤습니다. 이 남측에서 바라본 투시도고요. 그래서 디자인 또한 양재천, 저희가 자연이라고 하면 곡선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 유연한 곡선적인 느낌을 저층부의 데크와 주동의 인면에도 하이엔드적인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하교울역 사거리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세권 특화 주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동을 게이트 느낌으로 설치해 봤고요. 여기 상부에는 주민들이 쓰셔야 될 커뮤니티를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토지용 계획에서 49층짜리가 들어가야 될 고층 권장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파트들 최고층에는 주민들이 또 쓰셔야 될 스카이 커뮤니티가 설치가 돼서 그 한강 쪽도 바라보시고 양재천도 바라보시고 대모산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특화 커뮤니티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터 플랜인데요. 기존 신속통합계획안보다는 동수를 좀 많이 줄여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정비계획 곧 결정 고시할 건폐율, 용적률, 층수 이런 내용들은 다 지켰고요. 나중에 설계자가 입찰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설계자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 기준의 내용도 부합하게 현재 한번 제시를 해본 거고요. 출입구는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도 출입구가 4개소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위치 그대로 출입구를 만들어 봤고요. 남부순환로 쪽에 출입구 하나, 삼성로 쪽에 출입구 2개, 두 번째, 그 다음에 양재천 쪽에 출입구 2개소가 있어서 총 4개소의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계 권장 구간, 고층 권장 구간에 49층 4개 동을 설치했고요. 양 사이드 도로 쪽으로는 층수를 낮춰서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왼쪽이 신속통합계획안, 오른쪽이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린 계획안이고요. 신속통합계획안은 현재 36개 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21개 동을 줄여서 15개 동을 좀 만들어 본 내용이고요. 보시기에도 동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현재는 이 양재천변의 면화에 있는 일부 동에 한해서 사실 양재천도 보이고 대모산 근린공원도 보이시겠죠. 거주밀도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뒷동분들은 좀 가려지시는 게 있죠. 어찌 보면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거주성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동수를 일단 줄여야 되고요. 동간격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동수를 줄였다는 건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요즘 서울시의 재건축 시공제 입찰 공고 내면 웬만한 사업주 말고는 유찰이 많은데 평당 공사비가 900만 원,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동수를 줄였다는 것은 우리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에도 다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조망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속통합계획안에서는 제한적 조망이 이제 앞부분에서만 좀 발생을 하고 뒤쪽에서는 많이 가려집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내드린 안은 보시면은 신속통합계획안에서는 통경축이 크게 많이 열리지가 않아요. 12m, 30m. 근데 이 통경축을 최대한 많이 해서 이 통경축 사이사이로 뒷동에 계시는 분들도 다 보셔야 된다. 물론 제 바람입니다만 우리 조합원님들은 다 앞에 계셔야겠죠. 그죠? 뒷부분도 이제 뭐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이 사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동간격을 최대 벌리고 통경축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앞분들 외에도 뒷분들도 그 사이사이로
조망권을 충분히 누리셔야 된다는 계획이 전제됐습니다. 자, 이제 시퀀스 뷰의 차이점인데요. 이게 시속통합계획안에서의 양재천변 투시도, 저희 안의 투시도인데 다소 폐쇄적인 뷰가 발생을 하죠.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결과론적인 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계획안은 통병축을 크게 열어서 뒷동에서도 앞동 사이사이로 남양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은 당연히 100% 확보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남양이라고 하면 정남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동, 남서 이 각도 안에 드는 거를 그냥 남양이라고 저희는 흔히 칭하고요. 남양 아파트를 하려면 정남방향으로 면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동간격을 줄였기 때문에 외부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축구장이 한 7,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3만 평 정도 되는 규모로 축구장 14개 상당의 외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계획의 특장점이 있고요. 자, 입체 데크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평지인 현장이지만 데크를 좀, 요 파란색이 데크인데 데크를 좀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 하부 공간은 커뮤니티를 놓고 위에는 지상 대공원을 설치해보자. 그래서 현재 지상에 타 있는 많은 커뮤니티의 면적, 다시 말하면 용적률이죠. 그 용적률을 좀 지하에 놓고, 지하에 놓지만 다 밖을 볼 수 있죠. 지하에 놓고 그 빈 만큼의 용적률을 사업 면적으로 찾으셔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자, 특화 제안 내용입니다. 어느 현장에 가나 항상 받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층고와 천장고는 얼마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올해 1월달 기사입니다. 현재 압구정 2, 3, 4, 5구역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현재 압구정 2구역이 가장 빨리 가고 있는데 이제 압구정 2구역 기사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하고 성수지구를 최고 높이를 250m로 딱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전에 압구정 2구역에서 263.5m로 설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70층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250m로 낮춰버리니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주민분들이. 70층을 지켜야 되느냐, 천장고 3m를, 그 유효 높이 천장고 3m를 떨어뜨려야 되느냐. 근데 주민분들이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그래, 층수는 5개층 떨어뜨리자. 65층으로 가고 대신에 천장고는 3m를 지키자.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평면적인 공간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높이감입니다. 이 수직적인 공간감에 대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혼동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자분들도 그렇고 이 천장고와 층고에 대한 혼선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층고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슬라브 상단에서 슬라브 상단까지 눈에 보이는 높이 차가 아니에요. 근데 천장고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높이 차, 거실 바닥에서 천장면까지. 이 구분은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 한강변 충수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측부터 말씀드리면 목동 현재 14개 단지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정비계획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현재 목동은 49층 180m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치미도보다 층수는 똑같은데 높이가 10m가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포 쪽은 49층 이하 준초고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구정과 성수는 초고층이지만 250m로 결정이 되고 있고, 여의도는 뭐 준주거 종상향, 상업지역 종상향 등으로 초고층 마찬가지로 200m까지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층고와 천장고의 사례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아크로 레오파크, 저희가 설계한 현장인데 아크로 레오파크는 층고가 3.1m, 천장고가 2.6m입니다. 이제 이쪽 칸이 우리 주민분들이 사시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공간감인 거죠. 자, 나인원 한남. 이 나인원 한남은 워낙 고급 아파트이고 층수가 낮기 때문에 좀 특수한데 2.8m입니다. 자, 23년 8월 달에 준공한 원베일리.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 원베일리의 그 34평형대 한강 보는 아파트가 70억이 넘었다고 하는 그 현장입니다. 여기는 2.5m입니다. 그 다음에 6월 말에 얼마 전에 준공한 메이플자이 천장고가 2.5m입니다. 자, 쭉 보면 서울시 한강변 강남의 핵심 사업장들의 천장고가
2.5에서 2.67 그 정도 내외더라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 현장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50층 이하, 170m 이하라고 결정 고시가 날 겁니다. 하지만 제가 49층이라고 적어놨죠. 왜? 50층을 하시면, 물론 이것도 선택입니다만, 50층부터는 건축법에서 초고층이기 때문에 건물 구조 내려가고 소방에 대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대부분 50층 이상, 60, 70층 할 거 아니면 한 개 층 차이로 50층은 하지 않고요. 49층에서 끊게 되기 때문에 이 현장도 저는 49층으로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4가지의 사례인데 49층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170m로 규제를 해놨는데 49층을 찾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맨 왼쪽, 일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땅을 사가지고 분양하는 사업, 돈을 많이 안 들이겠죠. 그런 현장들은 천장고가 2.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높이가 아직도 한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즘 하고 있는 서울시의 좀 프리미엄하다는 정비사업, 천장고 2.5m를 해봤습니다. 49층을 하다 보니까 156.8m, 아직도 14m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치미도 현장은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높이가 높을수록 랜드마크와 상징성은 극대화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한 1, 2번의 수준으로 대치미도가 층고를 확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두 가지 중에는 이제 10cm의 차이가 있는데 이 수준으로 가더라도 현재 반포, 강남 일대의 그 어느 아파트 단지보다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특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울시 정비사업에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스카이 커뮤니티입니다. 사실 서울시는 스카이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2동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이 브릿지를 건축위원회에서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작년에 사실 한남 4구역하고 3호가든 5차 현장에서 브릿지 통과를 시키긴 했는데 우리 현장도 강남 최고 단지만의 스카이 브릿지, 스카이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상황이고요. 요즘 조식 서비스도 많이 제공을 하죠. 사실 조식 서비스가 처음 제공된 현장은 그 성수동의 트리마저입니다. 근데 지금은 강남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6월 말 기사인데 강남의 그 개포동의 레미안 포레스트가 앞으로는 조, 중, 석식을 같이 제공한답니다. 우리 대치미도 아파트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기사에도 있지만 현재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노인 가구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편리하게 식사를 하시라는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피트니스 센터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피트니스 또한 메디컬과 연계된 하이엔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에 대한 내용. 지금 아파트들 사실 비가 오면, 지금 우리 주민분들도 비가 오시면은 운동도 못 하시잖아요. 추울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실내 체육관을 크게 만들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트랙도 만들고. 과천에 그 과천자이가 있습니다. 그 과천 6단지를 재건축한 단지인데 그 단지를 보면 이 실내 체육관이 LED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농구장이 그려지고요. 테니스장이 그려지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실내 체육관이 하이테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이고요. 골프 연습장도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 교류하는 클럽 라운지,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 명문 학군과 맞물려 가는 스터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VIP 드롭존과 그랜드 로비, 그 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모든 특화 커뮤니티를 현재는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개에 대한 그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수를 줄여서 확보된 외부 공간에 지상 초대형 조경 공간을 만들어서 단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아이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amian.
DH가 당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The new era of high-end life. 단 하나의 완벽함. DH. 그 양재천 변에 대형 평수 분들의 제자리 배치 문제라든지, 제자리 배치는 안 되겠죠. 워낙 크고 아름답게 짓다 보니까 얼마든지 다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평형 그 복도식 분들의 그 미론, 그 문제도 아마 저희들이 다 시간이 가면서 다시 그 평형 조사를 하면서 정리가 될 것이고, 30평이 40평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현안 문제들이 많습니다. 1200세대 되는 이 그 소형 평형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서울시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야, 이거 차라리 우리가 그 도정법에도 현금으로 기부 체납이 가능한 거니까 돈으로 줄 테니까 이 돈 갖다가 강북에 해서 강북에다가 더 많이 3배, 4배 지어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로 문제도 그래요. 야, 도로에다 파서 저수 좀 묻고, 도로도 밑으로 놓고, 위에는 종합공원 만들자. 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5호선, 6호선,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산적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정비구이 결정이 되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들, 이런 현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정비계 변경할 문제도, 이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밀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겠다.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